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유튜브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 추천받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 역시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리만 빼고요. 사실 20대 초반에 차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수준은 아니나 걸을 때 조금 절뚝거립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결혼 전부터 쭉 그곳에서 일했답니다. 남편은 거래업체 직원이었고 업무하다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교제를 시작했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언제나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남편은 저희 집과는 달리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시댁에선 10원 한 푼도 보태주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친한 지인이 웨딩 사업을 하셔서 결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죠.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양가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차이나는 게 신경 쓰였지만 시댁만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친정에선 부모님이 용돈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 스트레스도 따로 없이 편하게 지냈었죠. 늘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시부모님도 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길게는 못 가더라고요. 딱 2년이 되자 이제서야 숨겨둔 본성이 나오는 건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에 대한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다들 결혼하면 듣는 잔소리 있죠? 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앉아있는 생활을 주로 하는데 활동량이 적다 보니 상체에 살집이 있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밖에서 뚱뚱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았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저 며느리가 뚱뚱해서 그렇다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너희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야? 나이도 있는데 아기 준비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으니 원. 그래, 운동도 좀 하고. 애기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펑퍼짐해? 누가 보면 애 셋은 낳은 사람인 줄 알겠다. 볼 때마다 살이 찌니 넌?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시부가 한마디 하면 시모도 옳다구나 하고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든 거 아시면서. 그리고 오늘 옷이 펑퍼짐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 많이 안 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옷 문제가 아니야. 다리가 좀 아프다고 운동 못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애기 안 가질 거야? 둘 다 30대도 아니고 40대야. 남들은 애 둘이고 셋이고 낳아서 키우느라 바쁘구만. 저도 아기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쉽지 않을 거 아니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일단 낳아봐. 낳으면 다 알아서 잘 키우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뭐가 걱정이니? 나도 있고 친정엄마도 있고. 그런 걱정은 집어치우고 살이나 빼서 애기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시모와 시부는 모두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살집이 있는 저의 모습을 더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었는데 어느 순간 시모와 시부 편이 되어서 얄밉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자기도 나도 나이도 있는데 애기 가질 거면 힘들어도 운동해야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헬스장 생기는 것 같은데? 등록하자. 솔직히 결혼하고 살 너무 많이 쪘어. 자기도 인정하지? 자기까지 1억이야? 둘이 있을 땐 안 그러면서. 근데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자기도 아기 갖고 싶잖아. 우리 회사 직원도 와이프 살 빼고 나서 바로 애기 생겼다잖아.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까지 저러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도 운동하고 싶고 살 빼고 싶죠. 제가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적고 나이가 있다 보니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모와 시부는 핑계라고 핀잔만 주셨습니다. 속상하고 울고 싶었던 날이 많았지만 신우가 같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고 대신 화를 내주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도 그만 좀 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해. 요즘 볼 때마다 살 빼라고 그러냐? 오빠도 마찬가지야. 언니 다리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데 뭔 운동을 자꾸 하래. 그리고 살은 오빠가 빼야지. 아니, 나는 빨리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지. 뚱뚱하면 애도 잘 안 생긴다잖아.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더 안 생겨.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인 거 알지?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언니도 생각이 있겠지. 내가 언니였으면 애기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지겠어. 좀 적당히들 해. 내가 다 듣기 싫어. 진짜 아가씨밖에 없네요. 아가씨 고마워요. 멀려 언니. 혹시 나 없을 때 또 이런 잔소리하면 얘기해요. 내가 또 대신 싸워줄 테니까.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신우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안 들어주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신우가 큰 소리 내고 해도 시모와 시부는 변함없었어요. 친구한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나중 일은 또 모르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녹음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봤을 때 좀 심해. 너네 신랑도 너무하고. 너 현주 알지? 걔도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서 이혼한 거야.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래. 뭐? 현주 진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그래서 한참 이혼 준비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 제출이 꼭 필요하대. 걔 증거 수집하려고 한동안 애 좀 먹었잖아. 아, 그렇다고 너도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 뭐 이혼까지 갈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노파 심해. 아, 솔직히 진짜 이혼은 아니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러 가기 너무 싫어. 요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까지 빠진다니까. 요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 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진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 나도 현주한테 들은 건데 고부 갈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당시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일단 시댁 방문 횟수부터 줄이고 내가 말한 대로 꼭 해봐. 알겠지? 친구의 말에 굳이 녹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까 싶어서 시부모에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녹음을 했죠. 그러면서도 내심 저장한 녹음 파일이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다리도 불편하고 임신했을 때도 걱정이고 출산 후에도 걱정이었죠. 내 몸이 성치 않은데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남편한테도 매번 얘기했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시댁에 가면 또 태도가 달라졌죠. 늘 비수꽂는 말만 하시는 시모와 시부 때문에 시댁 가는 일이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기야, 나 요즘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살 빼라고 해서 그래? 그건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어른들은 원래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야. 보실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시잖아. 시댁 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그 마음 알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따로 얘기 드려볼게. 얘기 안 하셔도 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 알지. 그런데 너 상처 주려고 하는 말 아니셔. 알잖아, 별뜻 없이 얘기하시는 거. 나 우리 엄마 속상할까봐 스트레스 받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시면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서도 자기한테 말 곱게 나가겠어? 알았어. 내가 잘 얘기 드려 본다니까 그러네. 마음 풀어. 남편이 그 이후로 시모와 시부한테 얘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편하게 방문했죠. 한 번은 시댁 식구끼리 가족 외식하려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시모 지인도 아들 며느리랑 외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 잘 지내지? 식사 중이셨구나. 반가워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갈비가 먹고 싶다지 뭐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 맛있는 갈비 먹이려고 왔지. 여기 갈비가 또 맛있잖아. 며느리가 임신했어? 너무 좋겠다. 부럽다, 자기야. 아들이야, 딸이야? 응, 아들이래. 어찌나 좋은지. 자기네는 소식 없고?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우리? 아휴, 몰라. 우리 둘째가 시집가야 손주 볼 수 있으려나?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겠지. 좋은 일 생기면 알려줘. 맛있게 먹고. 그래, 축하해. 며느리 갈비 많이 사줘. 시모는 저를 힐끔 쳐다보며 한숨을 쉬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시모 지인과 인사를 마친 후 시모는 계속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유, 배 아파. 장가는 우리 아들이 먼저 갔는데 저 집은 벌써 애가 생겼네. 정말 저 옆에 내는 나 볼 때마다 또 얼마나 자랑질을 할 거야? 벌써부터 골이 다 아프네. 아들 손주 봤으니 저 집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시모와 시부는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저를 향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다른 집은 혼수로도 해온다던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유, 내 팔자야. 둘째나 빨리 결혼시켜. 그래야 손주 보지.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신우도 없어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했죠. 예,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니? 나는 지금 밥맛이 뚝 떨어졌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니 살이 안 빠지지? 콕콕 찌르는 말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먹던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 봐라. 성격 나오는 것 좀 봐. 아주 밥상머리 애절이 꽝이네. 어머니,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쩜 매번 그러세요?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살집이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살 빼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아기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매번 말씀들 안 하셔도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들 좀 하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들한테 소리를 질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모진 말들은 괜찮고 제가 참다 이렇게 터지는 건 건방진 건가요? 이래도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마저 식사들 하고 나오세요. 저는 시모와 시부한테 소리를 치고 절뚝거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오히려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뭘 잘했다고 어른들한테 큰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건 또 뭔데? 살집 있는 거? 어머님 아시는 분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임신 못한 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결혼해서 살 나만 쪘어? 자기도 엄청 많이 쪘어. 근데 왜 나만 살 빼야 해? 그렇다고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어딨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장 가서 사과드려.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사과 받아야 할 건 나야. 황당하고 기막힌 건 나야. 이제 당신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속마음이 어떤지 당신은 모르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지 생각도 안 해봤지? 당신이 알아서 모셔다 드리던 알아서 해. 그날 식당에서의 일로 남편도 결국은 남의 편이 맞았구나 싶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화를 내셨죠. 고분고분한 성격인 줄 알았더니 아주 되바라졌구나 너. 그렇게 어른들 버리고 간 것도 괘씸한데 연락 한 통도 없니? 죄송하다고 다시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건지. 사람 상처 주는 말만 하시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을 생각하세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저요. 그동안 진짜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제가 늘 별말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제가 바보인 줄로만 아셨어요?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한 게 뭐가 나쁘니? 네가 뚱뚱한 게 문제지. 네가 날씬하면 살 빼라고 하겠니?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뚱뚱하잖아요. 솔직히 살 빼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빠라고요. 남자는 괜찮지. 여자는 뚱뚱하면 보기 싫잖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세요? 아들은 뚱뚱해도 괜찮고 며느리는 뚱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탓이 더 크지. 그리고 남자는 살집이 좀 있어야 하는 거다. 남자가 삐쩍 마르면 보기 싫다고. 예전부터 느꼈는데 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뭐? 내가 살다 별말을 다 듣네. 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습니다. 저 이제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한동안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모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또 상처 주는 말만 하실 테니까요. 남편도 바빠 야근도 많이 했고 갈 일이 있으면 남편 혼자 보냈어요. 진짜 안 갈 거야? 내가 거기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가? 어머님, 아버님이 또 나한테만 뭐라고 하실 텐데. 그렇다고 나 혼자 가? 나 혼자 가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던 상관없어. 당분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이랑 아예 영 끊을 생각이야? 끊고 싶다면 끊고 싶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오빠야말로 왜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그래?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잖아. 몰라. 안 가. 안 갈 거라고. 알았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도 처음에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자기 혼자 알아서 가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언니가 집에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그러네요. 미안해요. 통 얼굴을 안 비쳤죠? 아니, 뭘 또 언니가 미안하대. 나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대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때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레스토랑 갈까요? 오, 너무 좋죠. 가요. 저는 신우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언니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시켜요. 근데 언니,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 뭔데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가씨 부탁이라면 두 팔 걷고 해줄 수 있어요. 조금 염치 없긴 한데. 신우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어머,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날은 잡은 거예요? 날은 아직 안 잡았고 식장 좀 보면서 날짜 괜찮은 거 있는지 좀 보려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이제 바쁘겠네. 결혼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르신분께 부탁해서 저도 좀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우리 엄마 아빠랑 요즘 안 좋은 상황에 이런 부탁하는 게 좀 염치 없죠?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냥 편하게 부탁해도 되는데. 혹시 어디 웨딩홀 받은 데는 있어요? 사실 몇 군데 받은 곳이 있긴 한데. 그럼 일단 리스트를 좀 줘봐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전달할게요. 최대한 아가씨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우와, 정말요?
진짜 나 너무 든든하다.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노노,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 미안하다는 말 금지. 알겠어요. 이제 안 할게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신우의 결혼 소식에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흔쾌히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죠. 신우가 하고 싶었던 식장이 아빠 지인이 하는 곳이어서 결혼 준비는 무척 수월했어요. 아빠 지인분도 저희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니 할인과 서비스도 많이 해줬죠. 저는 결혼식 비용을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나 언니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죠? 난 언니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네.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돼요. 난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정말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언니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언제나 언니 편인 거 알죠? 평생 언니 편 할 거예요. 정말요? 엄청 든든하다. 고마워요. 신랑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신우도 결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주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 근데 언니, 저희 상견례 이번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예약 인원을 잘못 알고 언니를 빼고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 근데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예약을 바꾸려면 룸을 변경해야 하는데 다른 룸은 자리가 또 없다고 해서. 아가씨,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야 나중에 또 볼 텐데 저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말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언니도 우리 식구인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대신에 상견례 끝나고 예비신랑 따로 소개시켜줘야 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당연하죠. 바로 날 잡아야지. 언니 되는 스케줄로 맞출게요. 그래요. 상견례 잘하고 와요. 아가씨,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언니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또 연락할게요. 어쩌다 보니 상견례는 저는 빠지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한번 따로 봐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었어요. 시모랑 시부랑 지금 사이도 좋지 않은데 신우 상견례 자리에서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저 없는 신우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득 신우 결혼식을 도와준 아빠 지인분께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미팅 중이신데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실 테이블 자리에서 커피 마시며 대기했습니다. 조연주 신부님 올케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이 오신 건 아니었구나. 네? 아, 방금 신부님 왔다 가셨거든요. 저희 아가씨가요? 무슨 일로요? 네, 신부님이 식장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약실 직원분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가 식장 스타일도 좀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여기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객분들 좌석을 다 없애고 스탠딩 스타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척 어르신들 좌석 정도만 남겨두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다나 뭐래나. 근데 하객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별도로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왜 굳이 불편하게 스탠딩으로 바꾸려고 할까 싶었죠.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는 스탠딩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고요. 아가씨 방금 나갔다고 했죠? 얼마나 됐어요? 나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이 근처에 계실지도 몰라요. 신우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더라고요. 나가서 신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건물 기둥 쪽에서 통화 중인 신우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고 신우한테 가고 있는데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대로 했어. 근데 이거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여기 언니 아시는 분이 하는 곳이잖아.
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고 뭔가 좋지 않은 얘기구나를 직감했죠. 조심스레 건물 뒤에 숨었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핸드폰으로 신우가 통화하는 영상을 찍고 조용히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결혼식에는 어떻게 못 오게 할 건데? 상견례야 예약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넘어간 건데 결혼식은 어떻게 해? 가능하기나 하냐고. 그리고 스탠딩 결혼식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억지인 것 같은데? 내가 하객이라도 안 좋아하겠다. 언니 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견례도 제가 오지 않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믿었던 신우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네 가족한테는 평생 얘기 안 할 거야? 언젠가는 볼 거고 언젠가는 얘기할 거 아니야. 아, 몰라. 짜증나. 언니 한복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어떤 핑계 대냐고. 엄마도 좀 아이디어를 내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다고. 아, 정말 여기저기서 박쥐 같은 행동하려니 힘들다 정말. 아, 결혼하기 더럽게 힘드네. 시무랑 통화하던 신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도 돈 많은 새언니 덕분에 내 결혼도 잘 진행되고 있잖아. 아무튼 결혼식은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할지 엄마가 잘 생각해봐. 아무리 스탠딩으로 바꿨다 한들 좌석이 아예 없진 않잖아. 그리고 난 언니랑 계속 이렇게 친한 척 잘 지내야 해. 알잖아. 빼먹을 거 많은 거. 저는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도 신우 덕분에 버텨왔었는데 그 믿음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웨딩홀 관계자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신우는 사람 소리의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귀신을 본 듯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신우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언니가 여기에... 언니, 혹시 통화 내용 들었어요? 왜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을까? 가족인데. 진짜 어머님, 아버님은 몰라도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구나. 언니,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아, 지금까지 내가 아가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 맞아, 큰 오해를 했어, 내가. 언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신우는 저에게 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이거 나요. 나는 아가씨랑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가씨의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 집 식구들은 내가 호구인 줄 알았구나. 내 모습이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생각이었던 아가씨 생각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 저를 애타게 부르는 신우를 뒤로 하고 예약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실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취했어요. 마침 미팅이 끝난 아빠 지인분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근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저씨, 오셨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빠 지인분께 방금 들었던 내용을 얘기해드렸어요. 아니, 사람이 할 짓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진짜 분통이 터지네. 좀 괜찮은 거야? 아저씨, 저 진짜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 둘씩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네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지금 상황들 아시고? 아니요,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가씨 결혼식 일정 다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위약금은 제가 낼게요. 어차피 제가 비용 다 지불한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 우리 식장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위약금은 됐어. 내가 직원들한테 당장 취소하라고 할게. 몸에 힘이 풀려서 혼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저의 도움 요청에 놀란 아빠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만 믿고 내 소중한 딸을 보내줬더니 우리 딸 다리 불편한 게 큰 죄인가? 대체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결혼 비용, 집, 혼수, 우리가 안 해준 게 있었나?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줄 아나? 아빠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저도 쌓이고 쌓여 터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괘씸한 신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덕에 쉽게 했던 결혼 준비 어디 한번 힘들게 해봐라 싶었죠. 결혼식 비용도 제가 지원해줬었고 시댁도 돈이 많지 않은 편이라 어차피 신우가 하고 싶은 결혼식은 할 수 없겠지만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와 함께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신우한테 계속 문자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많이 서운했죠.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언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가씨, 미안한데 아가씨 사과가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결혼 준비하려고 그저 무마하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지금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언니. 무릎 꿇어봤자 뭐해요? 그 순간뿐일 텐데.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제가 네,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언니, 언니만 믿고 결혼 준비했는데. 그러게, 왜 저한테 그랬어요? 속이려면 끝까지 잘 속여야지. 왜 들켰어요? 참, 웨딩홀 예약 캔슬 문자 받았어요?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가씨, 그 웨딩홀에서 결혼 못해요. 언니 제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언니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집 사정 언니가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아가씨를 도와줘야 해요? 나는 어머님, 아버님보다 아가씨가 더 미워요.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던데 그 말이 맞네요. 겉으로만 위해주는 척 했던 건데 내가 바보 같았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나는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끊을게요. 번호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신우의 번호를 그대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10원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내 덕에 호강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친구 덕분에 틈틈이 모았던 증거들과 신우 통화 영상을 들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위해 찾아가긴 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진료받고 싶기도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우울감이 많았었거든요.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는 것도 모르고 네가 뭐가 뚱뚱하다고. 정말 엄마 너무 화가 나.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그동안 시댁에서 핍박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 거야. 이제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라도 꼭 얘기해줘. 엄마. 내가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치? 엄마가 이모한테 연락해놨거든? 내일 이모한테 가자. 저희 이모가 변호사거든요. 제 이혼을 위해 엄마와 함께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 녹음 파일이랑 동영상 파일 목록 메일로 보냈어. 그리고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가져왔는데 이걸로 될까? 충분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가 준비해 볼게. 우리 조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들은 내가 배로 갚아줄 거야. 고마워, 이모.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었는데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았네. 위자료 최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게 해볼게. 이모만 믿어.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와
정신과 진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신우가 친정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언니, 진짜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언니, 한 번만 만나줘요. 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여보, 제발 미안해. 이혼은 절대 못해. 내가 잘해줄게.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평생 모시면서 살게. 제발. 더 이상 남편과 신우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서 급한 불만 꺼보자는 심산이었겠죠.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계속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가. 어머님, 민경이 집에 있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긴 뭘 만나?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진짜 소름 끼치는 집안이네. 내 딸한테 큰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달게 받아야지. 만나서 사과할게요. 잘못했다고 빌게요. 내가 허락 못해. 만나길 뭘 만나? 10분 뒤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경찰에다 신고할 거야.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안에만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엄마가 밖에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가자 결국 엄마는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던지며 쫓아냈어요. 염치라는 게 없는 건지 그 다음 날은 시모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나이 먹고 마음이 모가 나서 너한테 모진 말만 하고 영감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대. 사과할 수 있게 한 번만 만나주지 않겠니? 내가 너무 나빴던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었죠. 내일도 찾아오면 진짜 신고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상황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제가 너무 만만했었나 봐요. 장애가 있다고 살이 쪘다고 애를 못 낳는다고 절 비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지 싹싹 비는 거 보세요. 뒤늦게 깨달은 거겠죠. 그동안 만만하게 여겼던 애가 이 집안에 복주머니 들고 시집 온 줄도 모르고 뻥 차버렸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아질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내면의 안정을 찾았어요. 바보같이 당했던 순간들만 생각하면 또다시 울컥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훌훌 털고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부 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과 시가 사람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친구 덕분에 열심히 모은 녹음 파일과 변호사 이모 덕분에 위자료도 최고 수준으로 받아냈고 이혼도 무사히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던 친구는 다시 만나 거하게 한턱 쏘면서 감사의 인사도 전했죠.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저희 아빠 명의여서 전 남편은 그대로 쫓겨났고요. 갈 곳이 없는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 거래업체 직원이었던 전 남편은 보기 좋게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죠. 그놈 잘렸단다. 그놈 때문에 회사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권고사직 처리했다더라. 아까 대표한테 전화 왔었어. 그리고 아마 업계에 소문 돌아서 비슷한 업종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거야. 못된 놈들, 싸대기를 한 대 날려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게 후회되네. 그러게, 나도 한 방 날려줄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놈 자식 일 못하고 답답해서 직원들이 엄청 싫어했다더라. 일머리도 없었나 봐. 대표가 아주 잘 걸렸다 싶어서 바로 자른 거라고 하더라고. 에휴, 우리 딸내미 이젠 속상할 일 없으면 좋겠어. 혼자서 속이 새까맣게 탔을 생각하니 아빠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도 아빠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다시 행복해졌잖아. 고마워, 아빠. 전 신우는 결국 웨딩 업체를 예약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고 싶었던 업체들은 이미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위자료도 지급하고 전 남편도 회사에서도 잘렸고 없는 형편에 꽤 타격이 컸을 거예요. 저 덕분에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와장창 무너져버린 전 신우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다가 매일 트러블이 나서 싸우고 결국 집안 싸움까지 가서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서 다리 불편한 며느리 괴롭히다가 이혼당하고 둘째 딸 결혼까지 파혼당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한동안 꽤 손가락질 받았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시댁이 살고 있던 집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말들로 자기 집 거래에 문제 생길 것 같다고 계약 연장 안 해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서 다른 동네 저렴한 곳 찾아서 들어가겠죠. 이제는 제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말이에요. 이혼 후 저는 재활치료를 다시 받고 있어요. 몸에 물이 안 가는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도 못했거든요. 식단도 빡세게 제대로 해서인지 최근 몸무게를 재어보니 3kg나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아빠 회사는 잠시 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엄마를 닮아서 손재주가 좋은 편인데 작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판매 승인 대기 중이랍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즐겁습니다. 잘 되면 아빠가 공방도 차려준다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꽤 건강해진 느낌이랍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저희 집 덕분에 결혼 준비도 이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바람이 꽤나 차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난 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들으니 흥미로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제 사연을 써서 보내보려고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진 않지만 차근차근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연애라 모르는 것도 많았고 뭐든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저와 5살 차이 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가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어 급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아들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지금 선짜리 나갔으면 여기저기 만나보자는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어쩌다 저런 결혼식이라고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정말. 시모는 창창한 자기 아들 발목 잡아 결혼했다며 저에게 늘 미운 소리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당연히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었고 아기가 어려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려서 지냈습니다. 예, 너는 이제 애가 곧 초등학교 가는데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집에서만 있기 답답하지도 않니 너는? 네, 안 그래도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알아보고 있어요. 민우 케어하면서 일하려고 하니 마땅한 시간이 없어서 쉽진 않네요. 정말 너는 네 또래 애들 보면 요즘 좋은 직장도 많이 다니던데 넌 부럽지도 않니? 어머님, 왜 저라고 안 부럽겠어요. 저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싶죠.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휴,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나 구하고 있고 너를 보고 있으면 고구마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젊은 애가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보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가 어려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고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길 수가 없었죠.
가까운 시댁에서는 아이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민우 돌봐주신다면 저도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돌봐주면 얼마 줄 건데? 요즘 주변에 보면 손주들 봐주면서 용돈도 많이 받더라. 당연히 챙겨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용돈 금액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잖아요. 꼴랑 몇십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한다고? 너도 낯짝이 두껍다. 어머님, 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그럴 상황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당장 일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참나, 너는 누가 뭐라고 했니? 저도 민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직장 구할 거예요. 아직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 당장 괜찮은 직장은 힘들어요. 그래도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 너 생각 참 깊다 깊어. 정말 뭐 말을 못하겠네. 한마디 하면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 덤벼들어. 제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저만 항상 뒤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매번 송곳같이 찌르는 시모의 말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육아하느라 경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기회가 많지 않았죠. 저한테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부부 둘 다 고학력에 돈도 잘 벌었어요. 시모는 신우 부부만 오면 귀한 손님 모시듯 했죠. 아이고, 우리 홍서방 왔는가? 어서 들어와. 보고 싶었다, 우리 사위. 어머님, 잘 지내셨죠?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머님 체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어머,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배고프지?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요즘 바쁘다던데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신우 부부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야 해서 전날부터 장을 보고 요리하느라 바빴죠. 예, 아직도 멀었니? 밥 언제 되는 거야? 우리 딸 사위 배 곪겠다 곪겠어. 거의 다 됐어요. 밥이랑 국만 퍼서 놓으면 돼요. 곧 준비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저는 밥 조금만 줘요. 오늘은 밥 질게 안 됐죠? 지난번 너무 질어서 별로였어. 참참, 갈비찜은 있죠? 많이 했어요? 다 싸줘야 해요? 신우도 제가 부엌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신우 부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TV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남편 역시 똑같았죠. 여보, 배고파. 빨리빨리 좀 차려. 옆에서 반찬이라도 날라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배고프다고 안 그래도 바쁜데 재촉하는 남편은 거실에 누워 한마디 거들기만 했어요. 오늘은 밥 잘 되었네요, 언니. 오늘처럼만 하면 되겠어요. 역시 우리 집엔 언니가 있어야 해. 아, 네. 홍서방, 갈비찜 좀 먹어봐. 우리 사위가 꼬치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꼬치전 많이 해놓으라고 했어. 집에 갈 때 맛있었던 반찬 다 싸가.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이번엔 밥이 잘 되었다며 칭찬하는 신우.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위한테 생색내는 시모. 둘 다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마치 시댁의 주방 이모가 된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만 기분 나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센스도 없다. 과일 좀 먼저 내놓고 설거지를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설거지 먼저 하고 있어? 냉장고에 키위랑 사과 있으니까 그거 먼저 깎아놓고 설거지해. 하던 설거지를 중단하고 과일을 접시에 내놓아서 거실에 가져다 드리는데 신우가 시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용돈 짭짤하게 잘 챙겨드리는 거 알지?
나 명절이던 어떤 날이던 음식이나 설거지는 안 할 거야. 우리 시댁에서도 나 안 시켜.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신우는 결혼 전에도 시댁에서 집안일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기껏해야 자기 방 정리하는 정도였죠. 누가 보면 집안일을 자기가 다 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할 거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 보세요. 분명 자기네 부부는 용돈 많이 챙겨드린다는 걸 생색내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설거지랑 뒷정리까지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부엌에만 있어? 다리는 안 아파?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민우가 엄마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엄마가 한 요리가 맛있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주고 싶어서 계속 부엌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고모는 요리를 못해? 고모가 한 요리는 맛이 없대. 그렇구나. 그래도 할머니 댁 가면 엄마가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어. 할머니 댁 가면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슬퍼.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무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아이가 기특해서 안아주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초를 치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모는 돈을 많이 벌고 엄마는 돈을 못 벌잖아. 민우야,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맞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 주방에만 있겠냐고. 그리고 빨리빨리 좀 가자. 집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군뱅이냐? 집에 내일 도착하겠어. 자기 혼자 호다닥 가는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의 편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이 유치원 보낸 후 집안일을 하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바쁘니? 아니요, 이제 잠깐 쉬려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장 좀 봐라. 반찬 좀 해서 4시까지 가지고 와라. 4시까지요? 시간이 좀 빡빡한데요. 꼭 4시까지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빡빡하긴 뭐가 빡빡해. 지금 장 보러 나가면 금방이지. 그리고 너는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네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사족이 길어? 어서 준비해서 갖고 와. 종종 반찬을 해달라고 했던 시모이기에 좀 쉬고 싶었지만 장부터 보러 갔어요. 어차피 해다 줄 거 그냥 빨리 해서 주고 오자 싶었죠. 결국 쉬지도 못하고 후다닥 장 보고 반찬 만들어서 시댁에 도착하니 딱 4시더라고요. 그곳엔 신우도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딱 4시에 왔네? 아주 칼 같아. 나 빨리 가봐야 하는데 정말. 에휴, 너는 4시까지 오란다고 4시에 오니? 빠릿빠릿하게 좀 준비하지. 저 어머님이랑 통화 끊고 바로 장 보고 반찬해서 온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반찬. 어서 가져가. 언니가 뭐뭐 했나? 오이소박이도 있네? 맛있겠다. 그럼 잘 먹을게요. 종종 부탁할게요, 언니. 엄마, 나 간다. 시모는 신우 주려고 저에게 반찬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신우는 반찬을 받자마자 바로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욱하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모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시애미한테 소리를 빽 지르기나 하고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제 시집간 신우네 반찬까지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해요.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부리는 사람이에요? 얘 진짜 웃기네. 신우 반찬해주면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집에도 있는 애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는 애한테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지. 지금 신우한테 반찬 한 번 해줬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감히?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어쩜 저를 이렇게 늘 비참하게 만드세요?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오히려 황당해하는 시모가 너무 미웠습니다. 위로는커녕 대드는 거냐고 타박만 하시는 시모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건방지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라는 거 다 군말 없이 했잖아요. 제가 민우 키우면서 일한다고 나갔으면 애 두고 나간다고 뭐라 하셨을 거잖아요. 맨날 저만 구박대기고 시댁에서 이렇게 식모살이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신우네 밥까지 챙기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네가 왜 우니? 그럼 너도 용돈을 좀 줘봐라. 네가 시집 와서 나한테 용돈이라고 준 적이 있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용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용돈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일만 하는 제가 무슨 수로 용돈을 드리냐고요. 무슨 상관이긴. 용돈을 못 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할 것이지. 너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한테 대들더라. 이제 내가 만만하니? 기가 막혀 정말. 가끔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터트리면 시모는 늘 이렇게 똑같은 대답만 했죠. 이렇게 집안일 하기 싫으면 용돈을 많이 줘라. 그럴 능력 없으면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였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아이 하원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니네 남편 또 시작이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응? 왜 또?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희진이랑 치킨 먹으러 왔는데 저쪽 구석에 네 남편 어떤 여자랑 둘이 히덕거리고 있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커플인 줄 알겠다, 야. 친구의 전화를 받은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수시로 여자 문제로 말썽이었거든요. 아, 진짜 지긋지긋해. 거기 어디야? 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여기 사거리에 있는 치킨집이야. 진짜 너네 오빠 이 정도면 병 아니냐? 아, 어떻게 데리고 사니?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친구한테 바로 사진이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와 광대가 한껏 올라간 채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긴. 나 우리 회사 대리랑 당구 치고 있어. 늦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구를 치고 있다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치킨집에서 당구를 치나 봐? 요즘 치킨집에 당구대도 있어? 야, 너 뭐야? 내 스토커야? 스토커는 무슨? 이제 다른 동네 갈 생각도 안 하는구나. 동네에서 딴 년이랑 히덕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눈에 띌 거란 생각을 못했어? 어떻게 우리 집 근처에서 그러고 있어? 아, 시끄럽다 진짜. 이러니까 내가 질리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 바람둥이 새끼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또 보는 거야, 뭐야? 아, 야, 그럼 끊어. 술맛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끝까지 아닌 척 발뺌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해졌습니다. 시모한테도 얘기했지만 남편의 외도까지도 제 잘못이 되더라고요.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려서 계속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 소송을 위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죠. 아이가 초등학교 적응만 하면 저도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고 제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이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속 시끄러운 와중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슬퍼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손님 맞이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오시는 거야? 못 오실 것 같던데? 여기가 좀 멀잖아, 엄마 아빠 계신 곳에서. 뭐? 멀어서 못 오신다고? 그게 말이 돼? 머리가 띵했어요. 아빠의 빈손은
시댁과 차로 3시간 거리라 먼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돈이 입원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방문을 안 할 수가 있죠? 정말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어쩜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고 눈물이 마구 났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매정하냐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다른 빈소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소리 낮춰.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뭐 하는 짓? 내가 묻고 싶다 이 새끼야. 너네 가족한테 나는 뭐니? 식모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멀어서 뭐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당신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3시간 거리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 못하니? 어르신들인데? 아, 야. 니네 부모님은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 못하냐고? 이해 못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뭐? 니네 부모님? 너 돌았냐? 저는 일단 숨을 고르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민우랑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줘. 아니다, 편의점 가서 민우 과자 좀 하나 사서 먹고 올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을 확인 후 남편 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돌았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머저리랑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네 집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가 딴 년 만나서 히히덕거려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우습지? 그래, 내가 직장도 없이 애만 보니까 그냥 하수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겠지. 너 경고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진짜 미쳤나? 너네 집에서 그렇게 병신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안 미치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내가 식모인 줄 아는 너네 집안 하라는 대로 해주니까 진짜 사람 물러보지? 야, 쪽팔리게 무슨 말이야? 안 닥쳐? 저한테 미안한 줄은 모르면서 쪽팔린 것만 아는 남편 얼굴이 꼴배기가 싫어서 주먹으로 남편 얼굴을 꽂아버렸어요. 아이씨, 야, 미쳤냐고. 이제 때리기까지 해? 내가 미쳤다고 몇 번을 말하니? 귀까지 먹었어? 넌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화가 풀릴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맞기만 하던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위로 올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남편을 때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덩치가 좀 있거든요. 키가 190이 넘는 장신이에요. 남동생이 밀치니 남편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매형이니까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어떻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래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 한번 안 와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우리 누나가 틀린 말 했어요. 혹시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면 증명해 보세요. 아니면 신고하시던가요. 신고해보세요. 여기 빈소에 있던 우리 친척들이 증인이 될 테니까. 남동생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반박도 못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때려주고 싶었지만 아빠 빈소라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발인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조의금 1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괜찮냐는 말도 없이 돈만 보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도저히 그 집 식구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 얼굴은 보기만 하면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이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그것도 최고가의 말이죠. 물려받은 땅이고 시골 논밭이어서 저흰 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하철이 신설된다는 소문과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파는 게 맞다며 빠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힘들 때 죽으란 법은 없는지 아빠가 작게 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남동생이 물려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주신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풀렸죠.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저는 아빠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시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 너 이번에도 안 올 거니? 어쩜 그래? 너가 와서 반찬 좀 하고 집안일 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바빠서요. 용돈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용돈 보내드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용돈 좋아하시잖아요. 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요즘 돈 좀 번다고 아주 사람이 180도 변했네.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돈이면 다 되니? 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또 말이 달라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거든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나중에 확인할게요. 시모는 구박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한지 종종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저보고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어머님, 아가씨한테도 이렇게 일할 때 전화하세요? 저 요즘 통화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시애미가 아프다는데 걱정하기는커녕 왜 그러냐고? 싹퉁머리 없는 것. 병원 차로 10분 거리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옆에 간병할 사람 필요하면 간병인을 쓰시던가요. 며느리가 있는데 뭔 간병인을 쓰니? 네가 오면 되지. 어머님한테 며느리만 있어요? 가까운 곳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상태 간병인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애들 바빠서 힘들어. 바쁜 애들한테 어떻게 부탁하니? 그리고 내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너는 애가 참. 저도 바빠요. 저 요즘 아빠 회사 일 배우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리고 3시간 거리를 어떻게 운전해서 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3시간 거리 운전하는 거 힘들다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잖아요?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제가 3시간 거리를 가야 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그리고 지금 너네 아빠 장례식 얘기가 왜 나오니? 본인 아들, 딸 사위는 바빠서 안 되고 며느리는 된다는 못된 심보가 어디 있나요? 정말 아직까지 날 멍청이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맞다. 어머님 돈 좋아하시니까 10만 원 드릴게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10만 원이면 왕복 택시비하고도 엄청 남겠네? 돈 벌더니 아주 사람 우습게 하는구나. 아주 싸가지 없는 년. 네, 너무 우스워요. 돈 있으니까 이렇게 어머님도 우습게 보이네요, 정말. 어머님이 매번 돈 그러셨잖아요. 저 이렇게 돈 있으면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거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뭐?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하네. 여기에 있을 땐 한마디도 못하던 것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정말. 너가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싸가지 없는 년이랑 왜 계속 통화하려고 하세요? 심심하세요, 요즘? 저한테 전화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요. 예전 바보 같은 며느리 이젠 없습니다. 저 바쁘니까 전화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모랑 한바탕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지 들었으면서 왜 또 물어? 붕어 새끼야? 그새 까먹었어? 아니,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와서 간병도 못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니네 엄마 간병을 해? 니네 엄마는 우리 아빠 가시는 거 모른 척 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 간병을 해? 너 같으면 하고 싶겠어? 그런 사람? 너 요즘 왜 그러냐 정말? 해보자는 거야? 니네 엄마 간병은 네 여친들한테 해달라고 해. 너 여자친구들 많잖아. 그 많은 여자들 어디 갔어? 뭐?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는 남편 핸드폰으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불륜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봤어? 야, 나도 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너도.
엄청 많이 만나셨어. 정말 바빴겠다, 정말. 나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이혼 소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미친년이 네가 나 스토커짓 한 거 소송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바람둥이 새끼야. 바람둥이가 이기나 스토커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본인 불륜 사진 찍힌 것들이 자기 스토커짓 한 것이라며 같이 소송할 거라고 하는 바보 같은 남편 놈이 웃기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걸 알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참 남편과 이혼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신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바쁘다면서요? 친정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신우는 제가 이혼 소송 중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돈을 좀 버는 것을 시모한테 들었나 보더라고요. 네, 너무 잘 되네요. 바빠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보다 더 바빠서 반찬할 시간도 없는 아가씨가 무슨 일로 전화까지 주셨을까? 아, 언니, 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요? 제가 왜? 아가씨한테 돈을? 아, 언니, 진짜 딱 한 번만. 제가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아가씨도 돈 잘 벌고 심해부도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돈을 빌려요? 알고 보니 심해부가 도박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남겼더라고요. 처음엔 신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남편한테 돈을 줬는데 뒤늦게 도박에 빠진 걸 알게 되었대요.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죠. 고학력에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심해부 첫인상이 살짝 돈 욕심이 많아 보이긴 했거든요. 아, 그땐 물론 그저 느낌일 뿐이라 속으로만 생각했었고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탕진했고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가 결국 도박에도 손을 대고 만 것이었죠. 너무 꼬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게 왜 도박에 빠졌대?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언니도 비밀은 좀 지켜주세요. 그럼 그냥 빌려줄 수는 없는데요? 뭐 1, 200도 아니고 1000이 넘어가는데. 내가 아가씨를 뭘 믿고 빌려줘요? 뭐가 이쁘다고? 언니 요즘 돈 잘 벌잖아요. 진짜 두 번은 부탁 안 할게요. 진짜 염치 없지만 철판 깔고 부탁하는 거예요. 언니도 내 성격 알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란 거. 그니까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조금 웃겨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돈거리나 봐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가씨, 그럼 성의를 좀 보여봐요. 그냥 맨입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뻔뻔하잖아? 성의요? 무슨 성의? 언니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볼게요. 내가 결혼해서 시댁에 반찬을 해서 나르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어서. 나도 우리 아가씨가 한 맛있는 반찬 좀 먹고 싶네. 반찬 좀 가져와 봐요. 여기 나 있는 곳으로. 주소는 알려줄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도 돈 안 빌려주면 되니까.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언니. 반찬해서 가져다 줄게요. 솔직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덥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신우는 예전과 다른 행색으로 와서는 반찬을 바리바리 쌓았더라고요. 정말로 아가씨가 반찬을 해왔네? 아가씨도 잘할 수 있구만. 그동안 왜 안 했대? 요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혹시 더 필요하면 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반찬도 부탁할게요. 다음 주까지 보고 돈 빌려주는 거 결정할게요. 신우는 그 다음 주에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와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진짜 빌려주셔야 하는 거 알죠? 진짜 저 급해요. 오늘은 좀 부탁해요. 아가씨, 근데 요즘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에? 이혼 소송이요? 오빠랑요? 갑자기, 왜요? 심해부 도박 빚 갚는데 정신없었던 신우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라뇨. 아가씨, 말 섭섭하게 하네? 솔직히 시댁에서 저한테 했던 무시와 경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희 남편 예전부터 바람 폈던 거 알잖아요. 아가씨도 데이트하는 거 몇 번 봤잖아요.
그때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무 집에서 아줌마처럼 있으니까 오빠가 밖으로 나가는 거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좀 꾸미고 다녀라. 이렇게 짓거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미안해요, 언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했네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땐 10만 원. 너무 잘 받았어요. 문자도 없이 보냈길래 난 누군가 했잖아. 참, 그 얘기도 들으셨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우리 아빠 빈소 멀다고 안 온 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놀래요. 사돈 장례식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냐고. 신우는 제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시집 가서 행복했던 적은 우리 민우랑 있을 때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맨날 여자 끼고 놀아. 시댁 식구들은 내가 식모인 줄 알아. 나보고 돈 벌 능력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잘해야 한다고. 내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살았거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정말. 사람을 몇 년 동안 말로 가슴을 쑤셔놓고 미안했단 말로 끝나요? 반찬 몇 번 해다 주면 내가 필요한 돈을 흔쾌히 빌려줄 것 같아요? 언니, 그게 무슨... 진짜 사람이 간사하다. 요즘 시댁 식구들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난.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빌빌거리는 모습이 아주 웃겨 죽겠다고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란 대로 다 했다고요? 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두 번 잘해주면 내가 예전처럼 바보같이 해줄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야 새언니 같아요? 참, 아마 지금쯤 다들 심해부 도박해서 탕진한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전화 한번 해봐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해요. 그러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아, 그리고 아가씨가 한 반찬 진짜 맛없더라. 내 입 썩는 줄 알았잖아. 어디 가서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충고해요. 난 돈 아까워서 음식은 절대 안 버리는 사람인데 아가씨 음식은 좀 버렸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길래. 암튼 아가씨, 이제부터 반찬은 사서 먹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골려주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센터가 딱 떠올랐습니다. 혹시 요즘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저는 심부름센터에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 비수 꽂는 말들을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도 첨부했죠. 그리고 대자보처럼 시댁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달라고 했어요. 대자보를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시모는 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소리를 질렀죠. 야 이년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악마 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뭐 하는 짓이라뇨?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 적은 것 뿐인데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2년 전년 그게 뭐예요? 못 배운 사람 같이. 뭐? 못 배워?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서 네가 보태준 적 있어? 그리고 이 사진들은 대체 뭐니? 언제 이렇게 다 찍어 놓은 거야? 치밀한 년,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더니. 뭐긴요. 어머님 아들이 신나게 여자들이랑 놀아난 사진이죠. 어머니가 언제 절 걷어주셨나요? 식모로 부려먹기만 하셨죠. 안 그래요? 네 년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하려고 계속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야? 요망한 기집애. 에이, 망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해요? 아, 아닌가? 아가씨네 부부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뭐, 망하면 망한 대로 사시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제 할 바 아니고요. 시모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죠.
어머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몇 개 안 적은 거예요. 제 결혼 생활 얘기 다 쓰려면 대자보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요? 내가 뭘 모질게 했다고 그래? 참나, 네가 다 못나서 그런 거지. 지가 못난 건 생각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제가 괜한 걸 기대했죠?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당당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바라지도 마라. 그래요. 죽어도 사과하지 마세요. 저야 좋죠, 아줌마.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한번 연락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자들이랑 노란한 사진이 당신 아들 다니는 회사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회사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신 딸내미도 지금 빚 때문에 난리고. 아, 당신 아들도 회사에서 곧 잘릴 것 같은데. 아무렴 어때요? 제 일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쪽 집안일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아줌마가 현명하게 알아서 잘하겠죠?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는 시모가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마음이 살짝 약해졌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변하지 않은 시모가 고마웠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남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쩔쩔매며 여기저기 불려다녔을 생각을 하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리로 끝났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은 다녔던 것 같은데 역시 대단한 철면피구나 싶었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3개월이면 오래 버텼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구직하려고 했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신혼내외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많은 돈 아껴서 적금이나 들지 도박이나 하고 정말 한심해요. 신혼부부 덕에 돈맛 좀 봤었던 식구들도 신혼의 빚 갚아주느라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시부는 청소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어찌저찌 지내고 있나 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제가 이렇게 악랄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악에 바친 것이 많았었나 봐요.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적응 중이고 등하원 도우미 이모 고용해서 바쁜 저 대신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운 좋게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은 열심히 더 힘을 보탠 덕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고향에 내려와서 친정 가족들과 지낼 걸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와 시간도 많이 보낼 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요즘 제가 자주 웃어서 행복하다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 남은 인생 더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은 속 시원한 복수로 끝났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 같아서 속은 후련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너무 참지만 마세요. 마음의 병이 생긴답니다.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힘내세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